오늘은 8일편 5장입니다. 시청률이 너무 낮아서 제가 오늘은 넥타이를 좀 맸습니다. 8일편 5장은 그 뒷배경이 공자는 천하의 중심을 제하로 봤습니다. 즉 중원 문명국을 제하로 보고 이적을 오랑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오랑캐국인 이적, 동의와 북적을 합친 말인데 문화와 윤리 도덕이 없고 오직 동물적 삶만을 산다고 해서 오랑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설사 이적에 오랑캐 나라에 추장이나 통치자가 있다 해도 근본적 미개의 야만 집단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역사적 사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노나라의 소공이 사만시에 의해서 축출되어 임금의 자리에서 밀려나서 사만시가 월권하여 노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왕인 소공은 해로 망명하고 실질적인 왕의 자리가 7년간 공백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노나라는 주 공단이 세운 전통 문화국으로 오랑캐와는 격이 다르다고 공자가 강조한 내용인 겁니다. 설사 중앙의 문명국가에 혼란이 휘말려 일시적으로 임금이 없다 해도 오랑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면서 본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왈 이적지 육은 불여 제하 지망야라고 해서 아주 간단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번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합니다. 직역. 그대로 한자 그대로 직역을 하고 다음에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그 주제를 하나씩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숨겨져 있는 말까지도 찾아내서 의역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여러 번 반복되지만 해석이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하는 해석은 직역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즉 이적은 동의와 북적이죠. 오랑캐 나라에 육은 술목이죠. 있다. 임금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되고 오랑캐국인 이적에 임금이 있다고 해도 불여 같지 않다. 뭐가 같지 않느냐? 제하 모든 문화의 중심국인 하국 중앙의 여러 나라 중하의 여러 나라에 망 없다. 이 망을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주군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쓴다면 무군이 되겠죠. 무군. 임금이 없다. 한문은 될 수 있으면은 취약해서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전에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망이라는 말은 바로 유군에 반대되는, 즉 임금이 없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직역하면은 공자는 이적은 오랑캐 나라에 임금이 있더라도 그래도 제하국, 즉 중앙의 여러 나라 여기에 임금이 없는 것만 또 못하다 이렇게
한 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설명의 핵심은 이적과 제하의 구별입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 이 말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과 제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도표로서 구별을 해놨습니다. 이적과 제하의 대비표인데 문화와 정치 문명의 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적에서 이는 이게 부수에서 이자를 찾으려면 큰 대변에서 찾아야 됩니다. 큰 대변에서 이 큰 대 가운데에 활궁자가 써져 있는 것이 이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큰 활이란 뜻입니다. 큰 활. 다시 말해서 저 북쪽에 있는 야만족들, 즉 여진족이나 만주족 계열들의 이들이 활을 차고 사냥을 하는 그런 미개인을 뜻한다고 해서 이를 이 큰 대 가운데에 활궁을 써서 큰데 요 가운데 활궁을 써가지고 큰 활, 원래 큰 활인데 큰 활 이, 그런데 이것을 오랑캐 이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이 이적, 오랑캐 이, 오랑캐족입니다. 즉 이 앞에 이는 동이족, 북쪽의 오랑캐족, 즉 산동반도나 요동반도에 사는 원시 야만인들을 가리켰고, 이 뒤쪽은 북적이라고 해서 내몽고나 만주족, 그러니까 북적이 우리나라와 제일 많이 접해 있겠죠. 바로 여진족들, 만주족들, 이 두 개를 합쳐서 오랑캐족, 춘추 전국시대의 이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어떤 그 지리적인 또는 민족적인 차이의 개념이 아닙니다. 단지 문화와 정치적 개념으로 해서 상대적인 개념, 즉 예의 문화의 질서에서 벗어난 민족을 이적이라고, 오랑캐라고 얘기했고, 항상 공장은 하은주, 요거를 중심으로 모든 문명을 그리고 중국 문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하에서도 하, 모든 중원 문명국을 제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 차이를 위치와 명칭에서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대부분 이 중하가 중국의 중심인 중원, 황하유역, 이것을 제하국이라고 하면 이 적은 중국의 변방국, 즉 주왕조 당시의 동쪽의 오랑캐들과 북쪽의 오랑캐들, 동이와 북적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는데, 오늘날의 소수민족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중국에는 56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족이 91%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55는 소수민족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적은 나머지 소수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개념이지. 그래서 오늘날의 소수민족 개념이 아닌 중국의 변방국, 다시 말해서 문화 질서를 벗어난 민족을 이적이라고 봤고, 제하에서의 제하, 중원의 문명국인 이 중국의 중심 지역으로 제하라고 봤는데, 이 하는 하은주 할 때 하의 원래의 하왕주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통으로 보고 여기에서 중국 문명의 계승호, 이 하를 나중에는 빈살 화로 바꾸는데 중화사상으로 바뀔 때 화로 바뀔 뿐, 이 하는 중국 하은주에 있어서 하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적의 문화는 예악이 없습니다. 예와 악이 없고 또 문자와 제도가 아주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원 문명국인 중한은 예약과 제도와 글자, 문명이 문화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정치에 있어서도 이적이 군주가 있어도 질서 덕치가 부족함으로 오랑캐라고 불렀고, 설령 7년간 군주가 없었죠. 오나라에서 이렇게 설령 군주가 없어도 예의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중원 문명국의 중심국이라고 봤던 것이며, 그래서 이적은 비문명국이고 예보 집단이라고 이렇게 봤던 것이고, 제하는 모든 중원국들은 문명국이고 내부 집단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적에서의 적을 사이라고 해서 네 개의 오랑캐족이라고 해서, 나중에는 동이족이라고 해서 산동반도, 요동반도 쪽의 오랑캐, 서용이라고 해서 감숙성, 섬소성, 즉 서쪽의 오랑캐족, 남만이라고 해가지고 양자강 이남, 북적이라고 해서 내몽고, 완주족, 이렇게 구별이 된 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자가 말한 이적은 춘추 전국시대의 중심역을 중하로 보고 나머지의 지역을 말하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즉 중국 혹은 중화문화, 여기는 예, 악, 문자, 의복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는 부족을 통칭한 것이 바로 오늘날 민족문화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공자는 이적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자가 말한 이적은 오늘날의 소수민족이 아닙니다. 즉 오랑캐라는 말은 예와 문화질서, 이것을 벗어난 집단이라고 말하는, 다시 말해서 정치적, 문화적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지, 혈통적이나 56개 그 부족 가운데에서 한민족을 제한 나머지다 하는 이런 혈통적이나 혹은 정치적 개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혈통적, 즉 민족적 그런 개념이 아니고, 따라서 오늘날 조선족이나 위그르족, 티베트족, 묘족 등 이거는 모두 논어에서 말하는 오랑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오늘날에도 역사상 중요하게 여기는 제하, 이 중화의, 이게 나중에 중화가 되는데 중화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이 중화는 중화 문명권을 말합니다. 중화 문명국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는 원래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라, 즉 하나라 왕조 중원 문명의 계승국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대는 화라고 바뀌어졌는, 빛나라로 바뀌어졌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하 곧 중화 문명권을 지칭해서 중화라고 했죠. 중화민국에서 중화. 그래서 중은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고 해서 중이고, 화는 문명, 예약을 갖춘 문화적 공동체라고 해서 중화라고 했는데, 이거는 청나라 이후 1912년 신해혁명으로 청이 망한 후에
그 이름이 바로 중화민국입니다. 중화민국. 그래서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세운 국가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8.1편 5장에서 말하는 제하에서 유래된 중화민국이니까 이 8.1편 5장의 뜻이 상당히 깊습니다.